제가 가르친 교육생이 3년 동안 K2 초급, 중급 100명, 200명이 넘습니다. K2 분야에서는 특히 포탑 사격술 분야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인정해 주시는 편이라서 어쨌든 다 명중이라고까지는 제가 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기계학교 전차 사격술 교관 마호준 전문경력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확한 직책별로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전차에 있는 모든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해서 적을 명중시키고 제압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재원을 모두 활용해서 사격하는 방법의 일련의 절차를 사격술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격술 교관으로 선발돼서 순수 장비에 대한 사격술 파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나눠 놓은 거죠. 사격은 크게 우리 교리상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밀조준 사격, 그리고 다음 전투조준 사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상 조건화 사격인데, 정밀조준 사격 같은 경우에는 전차에 있는 모든 사격 통제 장치를 기능을 활용해서 적과 교전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사격 방법을 얘기하고요. 전투조준 사격 같은 경우에는 적과 조우 시 또는 적이 출현할 가능성이 긴박 시에 사전에 미리 사거리를 지표하고 다음 필요한 탄종을 선택한 다음 출현 시 신속하게 적의 기도를 제압하는 사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속성은 있으나 다만 정밀조준 사격보다는 정확성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상 조건화 사격이 있는데, 우리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이거나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를 고려해서 일련의 절차들을 기술해 놓는 사격 방법, 극복 방법을 의미합니다. 운용하는 방법,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다만 K1과 K1A1까지는 유사합니다. 다만 K2로 오면 좀 많이 바뀌어 있죠. K2부터는 조준경으로 사격하지 않습니다. 3.5세대로 넘어오면서 조준경의 앞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캠 카메라가 그 화면을 보고 사격하는 방식. K2 전차에는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명중률을 보정해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거리가 2000m에 있는 표적과 1000m에 있는 표적을 기준했을 때 이 사거리에 따른 보정값이 틀려집니다. 결국 탄은 날아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중력의 양을 계산해서 탄약의 속도를 계산해서 사거리를 최종적으로 입력했을 때 포의 각도를 올려줍니다. 그러한 개념들로 자동 또는 필요시 수동으로 사용자들이 보정값을 갱신 또는 적용시켜서 사격해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교관은 노하우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때 당시 필요한 팁이나 노하우가 서로 교관과의 공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멤버십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장비의 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전차가 신형전차를 제압을 할 수 없다, 또는 신형전차는 무조건 구형전차가 붙으면 승리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승무원이 실제 전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특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 사격이 가능하고 그만큼 또 사격 경험이 많아야 하며, 가급적이면 루마니아군이 K2 전차에 대한 성능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군포수를 요청합니다라고 이제 협조 공문이 왔고요. K2 분야에서는, 특히 포탑 사격술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인정해 주시는 편이라서 제가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추천하지 않으셨나. 일단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넓은 평원밖에 없는 수평선, 지평선이 보였고요. 정말 산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끝이 안 보여서 지평선이 좌우 상하를 어딜 봐도 보입니다. 바람 체크를 해보니까
한 14m/s 정도 나옵니다. 15m/s 이상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강풍주의보가 14m/s 이상으로 올라가면 강풍주의보라고 기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15m/s 이상이 불더라고요. 바람 풍향도 수시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바람이 엄청 붑니다. 사격 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 K2 전차 상부에 보시면 기상 감지기 웨더 센스라고 하는 구성품이 있어요. 기상 감지기에서 40m/s 이상까지 40m/s까지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만 내가 사격 직전까지 이러한 제원값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됐던 연속 사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K2에 업그레이드 돼서 초탄 사격 이후에 요건을 맞춰놓은 상태면 바로 재장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넓은 데서 이제 기동로까지 바꿔가며 시연을 했었는데, 연속 사격 기능이 크게 활용을 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탄착적 결과를 우리 교관님이 저한테 안 알려줬는데, 어쨌든 다 명중이라고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군 총참모장님을 비롯해서 장성급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오셨고요. 환호성과 연신 카메라,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타겟 전시기에 대한 표적 식별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같은 현역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계속적인 퀘스천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RF라고 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우리 교리상으로는 LRF의 모드가 최초와 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드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죠.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에 가니까 그것을 반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적용을 시켜서 사거리 오차를 줄였습니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사격술이라는 K계열 전차 전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시킨다 라고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보탬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를 내생명 전차와 함께 부대에서 야전에서 임무 수행해왔고, 제가 가르친 교육생이 3년 동안 K2 초급 중급 교육생만 한 100명, 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수료 이후에 자기 부대에서 바로 임무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비 관리, 효율을 달성해서 우리 국방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위한 그러한 전기 발전, 그리고 앞으로 K2 전차의 성능 개량 또는 차기 전차 등 장비 개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 저의 노력이 쓰임이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